우선 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서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그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곳에 오신 만큼 저도 정말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 시점 중2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이가 좋으면은 물론 대화를 많이 하시고 좀 아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언젠가부터 말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얘가 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사실 선생님한테 조금 더 많이 어필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현 시점 중2의 공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생각보다 진도가 좀 빠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조금 더 어릴 때는 이게 뭐 유치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해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말을 빨리 하고 계산도 빨리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게 하거든요. 그러면 학원에서도 추천을 좀 합니다. 이 아이는 좀 잘해요. 제가 좀 키워볼게요. 좀 더 빨리 나가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좀 부추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역시 당연하지. 역시 날 닮은 것 같다. 그럼 그때부터는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 친구랑 내 아이랑 이제 비교해서 누가 더 진도가 빠르고 누가 더 빠른 것을 소화하는지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빠른 것이 경쟁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초등 과정이나 뭐 아니면 중등 과정까지는 수학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깊이가 깊지는 않아요. 깊이가 깊지도 않고 내용이 그렇게 많이 다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 과정으로 넘어오면은 좀 달라져요. 내용도 많지만 방대하고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이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아이들이 더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차이가 분명히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학원 진도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이거 내가 모르는 거 선생님은 알까? 내가 이걸 모르고 있다. 내가 이거 어려워한다는 거 엄마는 알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만지작거리는 게 리셋 버튼이에요. 내가 지금 미적분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미적분 잘 모르는데 근데 쌤은 좋고 그렇다고 해서 드랍하긴 좀 그렇고 내 친구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켠에서는 잘 모르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생각해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근데 다시 시작하면 또 내려갈 것 같고 소위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더 내려가는 느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에 불을 지피는 게 언제냐면 내신을 공부할 때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선행을 그냥 공부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공부해요. 학원에서 뭐 테스트를 본다고 해도 그거 갖고 뭐 당락에 이렇게 결정되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그렇지만 내신을 보다 보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내신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선행 공부를 쭉 하다가 그 한 달이라는 갭이 생기고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선행 공부를 하면 아이들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공부할 때가 되면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이건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그게 뭐죠? 먹는 건가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처음에 나갔던 속도보다는 더 더디게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럼 진도는 좀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자, 이런 상황에 더 불확실한 부분을 또 만들어주는 게 이번 입시 제도의 개편이죠. 그래서 크게 특징을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적어봤는데 첫 번째 특징은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수능의 선택 과목을 폐지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바뀐다고 해도 결국 공부하는 건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선생님 입장이나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선 좀 다르죠.
분명히 그때 필요한 뭔가가 있을 텐데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그 고민한 결과 적절한 변화를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내신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9등급 체제였어요. 그래서 1등급이 이제 4%였고 그런데 이게 바뀐 이후에는 1등급이 10%로 바뀌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전에는 정말 경쟁이 치열했겠죠. 그렇죠? 4% 안에 드는 아이가 있고 대략 내신 등급에서 한 뭐 4%는 안 되지만 4점 몇 퍼센트 되는 아이가 있다고 치면은 그 둘은 앙숙이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는데 시험 볼 때만 되면 갑자기 막 째려보기 시작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대통합을 이루는 거죠. 어차피 쟤도 1등급 나도 1등급. 그럼 그냥 좀 사귀도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현실적인 그런 면들을 고려한 개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능의 선택 과목이 바뀐다, 폐지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수능을 본다고 치면은 확통에 응시하는 학생 수가 대략 45% 정도예요. 그리고 미적분이 한 5%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근데 기하는 5%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곳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또 당락이 바뀌기도 하죠. 이거를 줄여서 말하면 결국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한다는 건데 이제는 이거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걸 없애고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정으로 평가를 내리겠다라는 것이 현재 기조거든요. 그러면서 바뀌는 부분은 현재 공부하는 과정의 이름도 좀 바뀌어요. 새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빠지는 것도 좀 있지만 어쨌든 대수 그리고 미적분 원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게 예전에는 선택 과목으로 공부했던 확률과 통계가 이제는 필수로 들어옵니다. 공통 과정으로 들어와요. 근데 아이들이 확통이라는 것만 딱 놓고 보면 사실 예전에는 문과 성향의 아이들이 선택했던 과목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확통을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확률 중에서도 경우의 수 나오면은 정말 벌벌 떨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쳐다만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이거 그냥 노가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하나하나를 하는 것 하나하나 확인해서 얘가 맞고 그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런데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거든요. 첫 번째 경우 해보고 어떤 가지수가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형태의 문제고 실제로 뭐 지금 출제되고 있는 고3 모의고사 문항들만 보더라도 15번에 나오는 수열 관련 문제는 겉으로는 수열이지만 실제로는 경우의 수입니다. 케이스를 하나하나 다 나눠서 얘가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는 당연히 아이들이 어려워하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공통 과정이 되면서 더 과정 간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만약에 쉽게 말씀드리면 삼각함수를 어려워했고 그리고 확통도 어려워했다 그러면 그 둘을 합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삼각함수 싫어하는데 그리고 경우의 수도 싫어하는데 그 둘이 콜라보가 돼 있으면 정말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나도 못 풀고 쟤도 못 푸니까 그냥 뭐 좋아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오히려 어렵게 내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하려면 아무래도 각각의 과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통합된 유형의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고 연습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절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어떤 수학 공부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도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교과 내용을 공부를 해두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처음부터 다시 하자의 느낌보다는 기본 개념부터 찬찬히 하자 이건 아니에요. 기본 개념부터 찬찬히 해서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고등수학 전체를 다 공부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차피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못 푸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교과 내용을 공부할 때는 주된 초점이 되는 것이
얘가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적용하고 문제는 어떻게 읽어야 하고 등등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공부한 과정인 만큼 기초 개념에 치중하는 공부보다는 실전 개념에 치중하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선행을 좀 나가면은 시중 문제지로 어쨌든 나가거든요. 그럼 시중 문제지에 있는 문제들의 해설지를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풀이를 딱 보면은 풀이가 막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애들은 그 긴 풀이를 보고 물론 한 번쯤 이렇게 공부는 해오겠지만 그냥 받아 적어 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받아쓰기도 아닌데 하나하나 그냥 받아 적어 오거나 막상 써놓고 이거 어떻게 푸니라고 물어보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엄마한테 혼나기 싫고 학원에서 남긴 싫으니까 그냥 종이 위에 뭔가 끄적거려 오긴 해야 돼요. 아이들도 알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데를. 그런 시기가 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공부한 내용들의 완성도를 정말 극대로 높이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고등생활을 하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 중학생 아이들은 뭐 이게 나름의 트렌드일 수도 있는데 그 심화 모의고사라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고 그렇긴 한데 이게 장단점이 좀 있어요. 어떤 뭐 단점이 있냐면 일단 시간을 예를 들어 1시간 반을 주고 2시간 주고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정말 아이들이 갖가지 노력, 갖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근데 그게 수학 개념을 사용하는 시도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번 대입해보고 2번 대입해봅니다. 현실이에요 이게. 1, 2번 대입해서 되면은 역시 나야. 나는 역시 잘하는 것 같아. 엄마한테 막 자랑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시간이 정해진 상태에서의 시험은 아무래도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는 그 실력을 뽐낼 수 없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평소에 보는 뭐 적당히 시간 충분히 주고 이제 보는 시험의 경우는 점수가 높지만 내신처럼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 풀어야 되는 유형의 문제들은 점수가 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미리 연습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통합을 이룰 수 있죠. 만약에 그 한 명은 1등급이고 한 명이 2등급이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개편이 되면서 둘 다 1등급이 돼야만 하는데 만약에 한 명은 1등급 다른 아이가 2등급이 또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 확실한 1등급을 만드는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아무래도 이뤄내려면 거기에 맞는 수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개정이 된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아직 그런 수업은 없어요. 앞으로 뭐 여러 학원에서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예비 중3 대상으로 해서 이런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최상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행 진도는 현행 과정으로 봤을 때 수학 3 과정부터 수학 2 과정까지를 공부한 학생으로 대상을 하지만 어차피 진도를 쭉 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수투는 공부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수상부터 수원까지는 했는데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들을 수는 있죠. 단 저희 수업 시간에 수투를 공부할 시기가 됐을 때 아이들은 그 전에 이미 수투를 한 번쯤은 공부를 해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계속 말하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이렇게 입시 제도가 바뀐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교재가 대략 1년 정도 지나야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 교재가 없다 보니까 그 교재에 맞춘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미 배운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새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을 포함한 자체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재의 내용들은 고퀄 문제만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지엽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간 뭐 과정 사이에 어떤 융합이 되는 문제들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하기로는 저는 실력 관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이들의 과제 성취도를 관리하는 것은 이미 해왔을 거라고 봐요. 과제 성취도는 매번 100%인데 점수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서 뭔가 불편한 게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오르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교육과정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나오긴 했지만 또 시간이 좀 지나면 구체적인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또 동요될 필요가 없으려면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봤자 다 맞으면 되죠. 그렇죠? 이 생각이 가장 편해요. 그러면 사실 예비 중3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한 시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테스트 문항은 제가 직접 다 출제하는데 문항은 난이도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라고 말씀드렸지만 양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상황을 이해하는데 내용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내용들을 줄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강조한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이렇게 푼다라는 걸 강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시간 지나서 문제 자체를 해석하면서 풀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쌤이 어떻게 풀었더라? 이거 어떤 문제지에 몇 번이었는데 이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못 풀어요. 이걸 저희는 그냥 외운다고 표현하죠. 아이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외우는 거예요. 물론 공부할 땐 이런 과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전혀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읽는 방법부터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저도 이게 동의하는 반대 어릴 때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제 제대로 읽으면 답이 보인다. 근데 그 당시에는 마음속으로 그렇죠. 근데 진짜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문제를 읽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문제를 읽는다는 것이 단순히 이게 텍스트를 본다는 뜻이 아니라 첫 번째 줄을 읽었을 때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되고 두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는 첫 번째 문장이랑 연계해서 어떤 개념을 연결시켜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지 등등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 연습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업 시간에 이걸 무엇보다 강조합니다. 그러면 소위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그 해설지에 있는 그 길다란 과정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그림 하나로 풀릴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적은 게 이런 그래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화 문장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들은 뭐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게 따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토요일에 의무 클리닉을 진행하는데 그때 진행하는 의무 클리닉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 아이들이 진도 나가는 거랑은 별개로 수학 상 과정부터 1단원 내용부터 중난이도, 상난이도, 최상난이도, 극상난이도를 그날 와서 40분에 걸쳐 20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험의 커트라인을 통과하면 그 다음 난이도를 풀고 또는 그 다음 단원의 단원 테스트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내용이고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모의고사도 보는데 모의고사 성적표도 이렇게 매번 발송이 되고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심화 내용을 잘 소화한 아이들은 당연히 점수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한두 번 이렇게 시험 보면은 좀 어려운 시험의 경우는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시험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 각각의 어떤 한 학생의 점수 변동 추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경우는 초반에 예를 들어 30문제 기준으로 보면 한 20점 초반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점수가 내려가 있는 게 보이죠? 이거는 10점대라는 뜻이거든요. 30문제 중에 10점대예요. 그럼 이 아이 입장에서는 점수가 떨어졌으니까 슬플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간 거는 당연히 부족한 게 있으니까 내려갔고 그거를 채우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을 좀 더 길게 놓고 봤을 때 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아이는 서울대 의대에 간 학생이에요. 근데 보면은 분명히 초반에는 점수가 낮았지만 저기 뒤에 일단 낮은 거는 제가 일단 시험을 낼 때는 약간 괴롭히면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만약에 뭐 점수가 이렇게 좀 잘 나온다 싶으면은 그래 한번 해봐라 하면서 내요. 그러다 보면 약간 이상한 문제를 좀 내고 정말 도전할 법한 문제를 또 좀 내다 보니까 점수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규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상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최상위권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수업 시간이 화목 6시에서 10시까지 플러스 토요일에는 의무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강일이 확정이 됐어요. 12월 19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반 테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번에 걸쳐서 입반 테스트를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1월 초 기말고사 보기 전에 한번 보고 기말고사 끝난 이후에 한번 보는 형태고 난이도는 보통 시중교재로 말씀드리면 1품에서 블랙라벨 2스텝 정도까지의 난이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각 과정별로 극심화 문제는 한 문제씩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풀이 과정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서술을 잘하면 아무래도 좋은 게 많겠죠. 전체적으로 커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고등 가기 전에 모든 고등 수학을 다 공부하는 것이 목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제 채널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정규반이든 입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여기 채널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